뜨거운 스포츠 이슈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입니다. 드디어 100년 만에 네,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33회 하계 올림픽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달라스 시간으로 12시 반입니다. 개막식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개막식이 네, 좀 특이하잖아요. 야외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네. 이 생강 거기서 이제 배 한 85척 네. 여기에 나눠서 선수들이 타고 한 6km 정도를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장관일 것 같아요. 좀 이게 걱정도 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야외에서 뭐 센강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쫙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장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전에는 개막식 하면은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개막식을 하고 관중들이 이렇게 보고 그게 정석이었죠. 나머지는 TV로 네, 보고 그렇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야외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수십만 군중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또. 약간 프랑스 파리 안전사고 없이 잘 치러져야 될 텐데 결정도 되고.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이 테러가 네. 뭐 열차 지금 테러도 있었죠. 지금 뭐 철도 방화가 있었다고 하고.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세계적인 이목을 받는 대회이다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또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좀 그래서 철저히 그 보안을 네. 이 개막식 일정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언론에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루트나 이런 거를 근데 사실 그 루트는 뻔하긴 한데 근데 뭐 또 30만 뭐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어찌됐든 좀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좀 안전하게 그렇죠. 그리고 최초로 야외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그런 참 그 파리 시내에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 유적들이. 그걸 다 보면서 온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개막식이 펼쳐지니까 아주 좀 특별하면서도 멋진 개막식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06개 국가 1,714명 32개 종목에서 출전을 하고 한국 팀이 사실 그 76년 몬트리올 이후 가장 적은 선수단이라고 해요. 21개 종목 그렇죠. 143명이 출전해서 조금 선수단도 좀 적고 7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선수단이고 메달 기대도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게 좀 약간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한국이 옛날에는 그냥 의뢰의 2자리 숫자였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출전 선수가 가장 적은 거는 네. 이게 사실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네네. 당장 올림픽에도 영향이 돼요. 주축 선수들이 아무래도 20대잖아요. 그렇죠. 10대 후반에서 그렇죠. 20대 중반까지인데 그 연령대 선수들이 확 줄은 거예요. 그 한국의 20대가 지금 60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풀 자체가 많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20대가 거기다가 이게 북경 올림픽, 중국 올림픽 때만 해도 720만 명, 20대가 한국. 네. 불과 한 10몇 년 사이에 그렇게 줄은 거예요. 100만 명이 넘게.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줄었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예전처럼 막 엘리트 체육에 매달려서 뭔가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많이 좀. 진짜 올림픽이나 이런 때 보면 돼 있고요. 온 국민이 다 울고 웃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래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미 한국 팀들이 양궁이 시작했죠. 첫날 랭킹전부터 세계 신기록을 싹쓸이 했어요. 달성하면서 예선에서 예선 1위를 달성을 했고 너무나 또 기적적인 경기가 어제 펼쳐진 게 여자 핸드볼 예선 1차전. 지금 사실은 이번 올림픽이 또 약간 아쉬운 게 구기 종목이 특히 남자 축구 포함해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구기 종목 남은 게 여자 핸드볼 하나만. 네. 근데 여자 핸드볼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여자 핸드볼은 꽉 잡고 있잖아요. 정말 뭐 진짜 뭐 특히 북유럽 국가들. 네. 워낙 이 북유럽 국가 선수들이 체격이 좋아서 어제도 사실 독일과 경기 전 풀 경기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이 아니라 아예 풀 경기를 다 봤는데 진짜 심지어는 어깨 이게 이하로 낮은 그러니까 신장 차이가 엄청나다. 핸드볼이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공을 들고 뛰어다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요. 몸싸움 체력 진짜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필드 하키하고 특히
특히나 이제 핸드볼 쉴 새 없이 뛰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공수 전환도 엄청 빠르고. 네. 근데 와 한국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유일한 비유럽 속한 A조에서 유일하게 비유럽 국가이고 전체로 봐도 유일하게 20위권 밖의 국가이고 최약체 독일이 여자 핸드볼 세계 랭킹 6위예요. 6위 그렇습니다. 한국이 23위인가. 23위 밖에. 네. 물론 한국이 올림픽 금메달도 땄었고 네. 메달 많이 땄었는데 사실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이번 여자 핸드볼 팀이 역대 여자 핸드볼 팀 중에 최약체라는 평가를 듣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나 이 조금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 이런 약체라는 평가에 더 자극이 됐는지 네. 그리고 좀 저는 감독이 네. 스웨덴 출신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시그넬 감독. 네. 어제 보고 와 좀 약간 그 축구 상황하고 오버랩이 됐어요. 네네. 이렇게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 축구협회도 잘하지. 아니 저는 다시 핸드볼 얘기로 들어와서 네. 어제 전반전에는 진짜 네. 잘했어요. 네. 되게 선전을 했고 중반 넘어가면서 사실 좀 밀렸죠. 네. 18대 14. 네. 그러면 4골 차면 사실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시그넬 감독이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네. 이 엠프티 골이라고 그러니까 골리를 빼는 거예요. 골키퍼를 네. 빼요. 그다음에 공격할 때 플레이어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대 수비는 6명이지만 한국은 7명이 되거든요. 네. 그 작전을 거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승부를 건 거거든요. 이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역전을 했어요. 18대 18 동점되고 그다음에 결국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23대 22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그 엠프티 골 작전 안 했죠? 네. 저는 솔직히 쉽지 않았는데. 겁니다. 저는 그 작전 딱 하고 골리 빼고 플레이어 집어넣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정말 그 순간에. 아무튼 진짜 선수들의 투지와 그리고 또 적절한 작전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어렵다고 봤던 첫 경기 독일전을 잡아내면서 좋은 시작을 했는데 사실 독일전 패했으면은 네.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상대가 슬로베니아. 그나마 제일 네. 좀 해볼 만한 상대였는데 네. 최소 예선에서 2승을 거둬야 이제 네. 8강 가능성이 있는데 네. 6개 팀 중에 이제 각 조에서 4팀이 올라가는 건데 너무 강력해요. 나머지 팀들은 사실 노르웨이 있죠. 스웨덴 있죠. 이건 뭐 세계 랭킹 1, 2위 그렇죠. 다투는 네. 팀들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서 독일하고 슬로베니아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었는데 사실 독일도 세계 랭킹 6위예요. 그럼요. 버거운 쉽지가 상태죠. 않은데 네.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쾌조의 스타트, 기적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여자 핸드볼이 이제 막 벌써 애틀란타 올림픽이었나요? 우생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진짜. 그때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세계 최강 덴마크한테 이제 승부 던지기 패배를 하고 은메달 그 직전 대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승을 88 올림픽 네. 때도 우승해서 네. 2연패를 했다가 그렇죠. 근데 덴마크전 정말 애틀란타 그때 올림픽 근데 아무튼 이번에 좀 팀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성격이 독일을 잡아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전 기대가 좀 갖고 됩니다. 전 선수들이 강강설레하는데 네.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럴만했어요. 네. 그 외에도 여러 지금 체육회에서 금메달 5개 한 10위권 예상을 하던데 그래도 좀 글쎄요, 좀 기대할 만한 물론 들이 많이 있어요. 목표치를 보통은 대개는 높게 잡잖아요. 네네. 근데 대한체육회가 왜 이렇게 겸손한지 저는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저는 한 8개 정도는 왜냐하면 되지 지금 않을까 우선 싶은데. 양궁 있죠, 태권도도 있고. 펜싱도 있고 수영도 사실 이번에 남자 수영이 또 아니 솔직히 박태환이 갑툭튀로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황선우, 이민우 그런 선수들. 네. 박태환 이후로는 사실 아예 메달권에도 못 갔잖아요. 박태환도 돌연변이었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런던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메달 더군다나 수영에서 땄다라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그 박태환이 해냈죠. 사실 그 이후로 조금 어렵다가 이번 특히 한국 남자 수영이 황금 세대거든요. 그러게요. 지금요. 이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능이 냈죠. 황선우도 마찬가지고. 대표 선수들이죠. 물론 이제 탑 랭커들이 지난 세계 선수권대회에 안 나온 선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금메달을 땄던 경력이 있거든요. 최근 상승세에 있어요, 굉장히. 박태환도 그러잖아요. 박태환이 이번에 해설위원으로 갔는데
이런 황금 세대가 자기 때도 좀 있었으면 이 단체전에서도 지금 메달을 그러니까요. 노리거든요. 사실 남자 수영에서 돌연변이가 뭐 어느 정도로 나올 수는 있지만 단체전 우승을 노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솔직히 단체전은 우승보다는 메달 네. 색깔인데, 네. 근데 개인전에서는 정말 좀 금메달 노려볼 노려볼 만하죠. 만하죠. 네. 근데 대한체육회는 금메달까지는 목표로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진짜 응원하면서 수영이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럼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한국 육상 필드 역사상 처음으로 우상이요? 네,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높이뛰기에서 또 한번 금메달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저는 이 남자 펜싱 남자 펜싱이 지금 계속해서 노장들이 또 투혼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FA 부분에 걸출한 선수가 지금 한국 팀 무조건 나가면은 단체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네.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근데 여자 샤브레도 그렇고. 네. 근데 프랑스가 네. 어떻게 보면 펜싱 종주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 종주국에서 홈팀이고. 이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펜싱은 그 심판 판정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절대적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좀 그래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가 한국이 종주국인데 지난 대회 때는 노골드였어요. 사실은 요즘에 도쿄올림픽에서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메달 평준화가 됐거든요. 메달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다빈 선수나 이런 선수가 좀 기대가 되고 또 유도도 사실 금맥이 끊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중량급에서도 원래는 이제 한국 되고. 효자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제 양궁이 이 예선하는 거 보니까 남녀가 솔직히 여자 같은 경우는요. 여자 단체전은요. 이게 믿어집니까? 올림픽 9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금메달을 자동으로 따오는 수준인데. 근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여자 단체가 금메달이면 10연패예요. 과연 그 대단한 역사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자 가장 좀 개런티라고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가장 확실시되는 거는 여자 단체 그리고 여자 개인전. 안시현 선수 정말 남수현 선수랑 한국 선수끼리 붙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작부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1, 2위가 다 한국 선수고 남자에서도 지금 한국 선수들이 1, 2위를 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이 컨디션 이 조절만 잘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양궁협회가 모든 대한민국 체육협회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협회거든요. 아무리 이름값 있고 잘해도 어떻게 보면은 미세한 차이로 그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국가대표 선발이 안 되는 게 양궁이죠. 이번에도 양궁협회가 파리 양궁장하고 똑같은 그 조건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정말 사소한 변화에도 이 양궁은 변수가 되는 건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협회 차원에서 이거를 거액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같은 현대인데 축구협회랑 양궁협회도 자꾸 축구협회랑 비교를 하게 되네요. 너무 비교돼요. 정의선 그 현대차 회장이 양궁협회 회장이고 축구협회는 또 정명규 회장인데 너무 비교됩니다. 일하는 게. 아무튼 뭐 그 외에도 뭐 여자 역도라든지 뭐 또 탁구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유빈 선수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데 중국이 사실 핑퐁은 너무 벽이 높긴 한데 신유빈 선수가 정말 저는 사실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많이 성장했어요. 신유빈 선수. 그렇죠? 정말 많이 또 경험을 했고 또 복식에서 세계선수권 우승도 하면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진짜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선수, 달라스에서 이제 키운 선수죠. 클레이 사격의 장국희 선수가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로 갔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클레이 사격 부분이 이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달라스에서 훈련을 이제 하고 파리 입성에 성공한 장국희 선수가 또 여자 클레이 스키드 부분에서 한번 또 메달을 노려보기를 또 응원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격 무기소총 이때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지난 도쿄대회 때도 안타깝게 이제 금메달을 놓쳤는데. 워낙 그 사격도 마찬가지로 양궁하고 정말 이 미세한 차이로 메달 색깔이 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한협회에서 체육회에서도 금메달 목표로 잡지는 않았어요, 사격을.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면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메달을 어떤 종목에서 가장 먼저 따느냐가 또 각 종목마다 또 자존심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이 사격 있죠. 양궁. 그럼 펜싱에서 빨리 좀 그래서 이번 주말에 네, 경기들이 좀, 많이 네, 이미 시작이 금메달이 됩니다. 나오기를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들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주목되는 이번에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 뭐 어떻게 보면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했던 한국이 떨어졌고요. 브라질 연속 우승팀이었던 브라질이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남자 축구는 누가 우승할 건지. 그 다음에 좀 또 특이한 게 저는 눈길을 끌었던 게 서핑 경기가 타히티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몰랐어요. 네, 서핑이 타히티에서 열리고. 근데 이번에 정식 종목 태태땡 중에 좀 색다른 것들이 많아요. 네네. 브레이크 댄스도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가 이제 또 그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다고 그러는데. 와. 근데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약간 체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 댄스가 얼마나 또 화려하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이게 펼쳐질지 그것도 또 기대가 되고. 서핑도 또 정식 종목이 정식 종목이고 뭐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남자 농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네. 드림팀. 네. 아니 정말 이 12명 멤버 다가 명예전당에 충분히 올라갈 선수들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NBA 한 시대를 풍미했던 르브론, 케빈 듀란트, 스티븐 커리 이 세 명이 이끄는. 사실상 르브론은 지금 40살이기 때문에 마지막 올림픽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커리가 올림픽 금메달이 없어요. 네.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네. 물론 케빈 듀란트랑 르브론 제임스는 금메달을 땄지만 올림픽에서 커리의 올림픽 그 첫 금메달 도전이고 근데 듀란트가 지금 프리게임에 한 번도 못 네.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프리게임 보니까 물론 미국이 전승을 했지만 예전 막처럼 30점, 40점 차의 승리가 없어요. 네. 이번 사실 드림팀이 굉장히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강팀인데도 이게 전력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네. 특히 세르비아나 뭐 호주전은 미국이 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진짜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름값에서 그렇게 꿀리고 들어가는 게 없는 아니 이게 거예요. 보니까 처음 드림팀이 이제 92년 바르셀로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 드림팀이 상대했던 다른 나라 NBA 선수가 9명이었대요. 미국 선수 제외하고 다른 나라 선수의 NBA 선수가. 근데 올해 지금 그러니까 미국 드림팀이 상대하는 다른 나라 NBA 선수들이 61명이랍니다. 거의 6배가 뛰었네. 그러니까 모든 팀마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NBA 선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일본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더군다나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네. NBA 선수 중에서도 베스트라고 하는 요키치 선수가 또 요키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값에서도 그렇게 주눅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 우리나라에 심지어는 있다. 돈치치의 슬로비아니아는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구가 굉장합니다. 경기이. 뭐 독일, 스페인 네. 정말 만만치 않은 네. 전력이에요. 자, 프랑스도 그렇고요. 만만치 않고. 그렇죠. 또 웬반야마 같이 이렇게 또 호미고 네. 또 키는 뭐 압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웬반야마가 네. 외곽도 때리고 하니까. 근데 진짜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 팀이요. 드림팀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승리가 장담을 그럼요. 못합니다. 네,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없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초반부터 전력을 하지 않고 후반에 그냥 전반에 슬슬하다가 후반에 한다? 네. 이러다가 진짜 잡히는 그러게요. 경우 생길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달라스 시간으로는 12시 반에 개막식이 펼쳐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다양한 경기들이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 8월 11일까지 네. 17일간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미국이 네. 항상 뭐 최근 20년 새는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는 미국이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히 예상을 해보면 한 금메달 뭐 육상에서 많이 가져가서 네네.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금메달 따면서 미국이 중국을 뭐 압도하진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종합 우승을 하지 않을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한국 선수들도 멋진 경기들, 또 감동적인 경기들 펼쳐주기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PD님, 저희가 뭐 약간 스포츠톡 2부 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은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Go Rangers. 네. 다음 주
이제 7월 30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30. 네,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자유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에요. 30일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팀들이 이 트레이드 전까지 한번 포스트시즌을 향해서 나아갈 건지, 이번 시즌은 포기하고 좋은 선수들을 다른 팀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미래를 위한 유망주들을 데려올 건지,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지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을 정리를 해줬어요. 5연승을 했어요. 네. 어제 경기까지.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중 경기 모두 수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5연승. 지난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볼티모어랑 후반기 첫 경기를 하는데 3연전에서 수입을 당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 봤죠. 김진원 진행자가 그랬거든요. 루징 시리즈를 해도 수입만 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능하다 했는데 루징 시리즈 했어요. 1승 2패가 됐는데 와이삭스전을 수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세를 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최근 7월 들어와서 사실은 전체 승률로 봐도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그렇죠. 좋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같은 지구인 시애틀이 지금 10경기 2승 8패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선두를 휴스턴한테 뺏겼어요. 네, 지금 순위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53승 49패로 1위, 시애틀이 한 경기 뒤진 상태로 2위,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금 1위하고 두 경기 반차. 시애틀하고 한 경기 반차가 됐어요. 다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애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로스 아레나라고 템파베이에 상당히 호타준적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이제 타자를 하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수를 탐이 났었거든요. 사실 아로스 아레나는 LA 다저스가 거의 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애틀이 확 불렀더라고요. 근데 대가도 그렇게 크지 않던데 시애틀이 아무튼 그렇죠. 차지를 했어요. 투수 2명 주고 이렇게 했는데 배급권 밖에 투수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아로스 아레나가 사실 올 시즌에 전반기 좀 부진했죠.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아직 근데 파워는 여전하거든요. 이 선수가 최근 또 타율이 좋아지고 있고 그럼요. 단기전에 워낙 강한 선수지 않습니까?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 선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에런 저지보다 이 선수 나오면은 진짜 불안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텍사스에 뛰고 있는 아돌리스 가르시아랑 워낙에 친하고 해서 같은 쿠바죠. 한번 이렇게 꼬셔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우리 경쟁팀인 시애틀 메리너스로 갔어요. 시애틀은 타선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반등의 기회를 좀 삼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시애틀 타선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타율이 2할 1푼대인가 그래요. 팀 타율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투수력 가지고 근근히 버텼는데 이제 타격에서 확실히 좀 이런 기회가 또 오기 쉽지 않잖아요. 시애틀이 오랫동안 포스트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선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휴스턴의 저력이 있고요. 시애틀도 오랫동안 이번 시즌 계속 1위를 달려오다가 지금 주춤한데 타자를 보강을 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최근에 상승세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 세 팀의 마지막까지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 후반기 텍사스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투수력이 이걸 받쳐주니까 올라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슈어저 어제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제 6이닝 그리고 또 그 통산 삼진 기록도 벌랜더를 제치고 3,400개로 10위에 또 단독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볼드 역시 빅게임 피처다그게 정말 잡아야 될 경기 잡아주면서 또 의외로 희니가 잘해주고 있고 로렌젠도 세부 지표는 나쁘지만 꾸역꾸역 잘해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카고 와이삭스가 뭐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꼴찌 팀이기 때문에 뭐 물론 좀 희망을 받지만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가 정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 같고 타선은 조금 더 터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제도 사실 슈어저가 버텨주지 않았으면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선에서 좀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쳐줘야 될 선수들이 쳐주면은 지금의 투수력으로 뭐 작년처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버텨줄 힘이 슈어저가 들어온 게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제 8월에 이 디그롬까지 들어와 주면은 지금 더닝이 이미 복귀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디그롬 복귀 예정이고 말리는 거의 복귀 뭐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 주부터 좌시 영 선수가 재활을 시작을 했고요. 뭐 만약에 에반 카터도 돌아오고 하면은 팀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 굳이 선수를 영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달려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2경기 반차면은 절대 포기 못하죠. 아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스턴이 물론 저력이 있어가지고 쉽게 내주진 않을 거예요. 이게 네. 2경기 반이라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쉽게 잡히는 네. 경기 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은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스턴과의 또 싸움이 될 지구 겁니다. 우승 싸움, 와일드카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구 우승 싸움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뭐 응원해야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텍사스 레인저스는 아마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제 바이어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셀러는 아닌 것 같고 거의 셀러는 확실하고요. 아니죠.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예상했지만 적극적인 바이어는 아니지만 뭐 로렌제는 제가 볼 땐 보낼 것 같고요. 네. 히니도 투수가 필요한 팀에 괜찮은 카드가 될 것 같고요. 외래 희니가 조금 나아지니까 네. 이 원하는 팀들이 생기고 있어요. 있죠. 네. 많은 팀들이 사실은 예이츠하고 로버슨을 원할 텐데 그렇죠. 이 선수들도 올해면 계약이 끝나니까 내줄만은 하지만 막상 내주기엔 좀 아깝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예이치를 내준다? 가뜩이나 헐거운 뒷문을 네.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건 한번 좀 네. 밖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텍사스 레인저스는 이제 확실히 달리는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달려야 되고. 네, 영홍님 오늘부터 게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주말 3연전. 사실 대진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러게요. 토론토가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좀 안 좋죠? 네, 좀 이번에는 분명 수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와야 네, 5할 아래 승률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팀들도 해볼 만한 게 세인루이스 카디널스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 사실은 보스턴하고 세인루이스는 지금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와일드카드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하고 한번 좋은 시리즈를 마친다면은 8월 5일부터 펼쳐지는 홈 경기 휴스턴 에스로스 경기. 결정적인 이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텍사스 레인저스 어떻게 보면은 뭐 반전이라면은 뭐 대반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즌 초에 이런 예상을 했어요. 만약에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5할 승률 언저리를 버티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서 동력이 생기는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 시애틀과 휴스턴이 예전 막강한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네. 한때 10게임까지 치셨던 거를 2게임 반 차이까지 따라 붙었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홍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의 경기 너무너무 중요한 한 경기 한 경기가 시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응원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뭐 파리 올림픽 개막이어서 올림픽 얘기하느라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텍사스 레인저스의 또 이야기 해보느라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올림픽도 화이팅. 화이팅. 레인저스도 화이팅.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와이드 마지막 곡으로 강산해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